여러분 어찌가요? 죽여야 합니다. 어쩌게로. 어? 1번도 갖고 와. 2번도 목을 딱 쳐볼게. 그때 본 사람들이 피가 한 2m, 3m 올라간지 참 비참했다 그것이요. 정심을 고구마를 먹거든. 고구마를 몰란 게 어른 마음이라도 고구마가 안 넘어가. 그 장면을 보고 와서 몰라니까. 나 노래가 파랬더만 참말라. 그 옆에 어떤 놈이 대검으로 확 해놓고 이렇게 와와나 걸어놓고 질러버려버렸어. 여순 반란 사건 때 우리가 그 시골이기 때문에 아주 고초를 느끼는 그 마을이었었어. 이장까지 밤에 암살을 당하는 그런 마을이었었거든. 한국에서는 이례적으로 550만 부나 팔리고 그 책을 읽은 독자가 10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한 대하소설이 있다. 이 소설은 많은 사람들의 역사인식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사회적으로도 많은 혼란과 문제를 일으켰다. 역사를 주제로 허구와 사실을 조합한 소설. 과연 사람들은 어디까지를 사실로 믿고 있으며 그들의 역사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전반적인 내용은 다 사실이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봤어요. 감춰진 사실들이 오히려 드러나는 바람에 허구적인 느낌은 받거든요. 그러니까 몰랐던 사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뭐 반 이상은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때 실상을 적나라하게 펼쳐놨다. 그런 느낌을 받았고. 소설이니까 뭐 허구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지만 진실을 토대로 그 작가의 나름대로 역사의식을 가지고 책을 서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큰 줄기는 당연히 그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그 소설이 인기가 많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우리 사회를 좀 보게 되는 경험을 많이 갖게 됐죠. 그걸로 통해서. 전문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걸러서 보게 될 거 아니야. 저거는 잘못된 내용이지만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보는 그대로를 사실은 거의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게 사실인 줄 알아요. 특히 어른들보다도 역사를 잘 모르는 학생들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작가라든지 또는 감독 같은 경우는 그건 정말 사실이 아니라 내 얘기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드러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얘기는 사실이다. 다 받아들여라. 그렇게 다 얘기를 한단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사 소설을 읽고 허구적인 요소를 인정하는 반면 역사적 내용들은 사실로 인정했다. 그러니까 태백산맥의 주인공이 대략 270명입니다. 그 중에서 실명으로 나온 몇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다 허구의 인물이에요. 그리고 태백산에 나와 있는 역사적 사실로 느껴지는 것들은 전부 진실이에요. 허구가 아니에요. 작품 속에 작가라고 하는 존재들은 진실만을 말해야 돼요.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독자들이 픽션일지도 모른다, 허구일지도 모른다 하고 말하지만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역사 사실들은 작가가 창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머지들을 창작하는 거예요. 소설가는 진실만을 말해야 하는 존재라니까 항상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목숨을 걸고 진실을 지키는 거예요. 총 10권 분량의 대하소설. 많은 사람들은 책 속에 등장한 역사적 내용들을 거의 진실로 믿고 있었고 작가 또한 거짓은 없다고 주장한다. 과연 진실은 어디까지이며 독자들은 이 소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2개월이 막 지난 1948년 10월 19일 제주 4.3 사건에 대한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봉기를 일으킨 국방경비대 14연대는 20일 여수와 순천을 점령한 후 불과 2-3일 만에 동으로는 광양, 하동, 북으로는 곡성, 남원, 서로는 보성의 벌교까지 퍼져나갔다. 1948년 10월 22일 오후 1시경 14연대 반란군 150여 명은 순천 방면에서 군용차를 타고 벌교로 난입했다.
14연대 반란 사건이 났을 때 18살 먹었어. 바로 시인에 들어와서 옛날 구 읍사무소 자리에다가 읍사무소 옥상에다가 인민공화국기 꼽아놓고 바로 인민공화국이 되어버렸어. 소아다리 이쪽으로 해보니까 그냥 시체가 그냥 산적이 돼갖고 있어. 왔다 그런 걸 보고 집에 와서 한 사날 동안 얼마나 그랬는데 밥을 못 먹었니. 벌교로 난입한 반란군들은 신속히 벌교 경찰서를 점령했고 숨어 지내던 자익들과 합세하여 읍사무소 옥상의 인공기를 꼽았다. 첫날부터 반란군들의 살상은 시작되었고 이후 3일 동안 벌교는 인민공화국이 되었다. 소아다리, 정식 명칭으로 부용교인 이 다리는 우리 민족이 겪은 비극과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있다. 14연대 반란군이 침입한 후 소아다리에서는 하루도 끊이질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 당시를 경험했던 주민들에게는 지금도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 여기서 반란군들이 와갖고 우익진영들, 경찰관들, 경찰 가족들 외국 청년들 잡아갖고 소아다리에서 수십 명 한 번 죽인 뒤 보통 12명, 15명 세워갖고 밑에 내려 확인사서 함께 그 피가 나온 것이 그 바닷가에 깔대밭으로 내려간 피가 그때 피바다가 되었지. 바로 그 소아다리가 사용돼 있었어요. 나쁘다고 자기들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경찰관이었었어. 정말이면 마을 일을 보고 우리 주민을 돕는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잡히면은 거기 가서 그냥 하루 만에 사형당해요. 하루 만에 사형당해요. 지금은 오랫동안 운영이 되지 않는 듯한 모습의 세훈장 여관. 1948년 10월 23일 아침 이곳에서 반란군들은 첫 인민재판을 벌였다. 인민재판을 통해 미움을 산 사람들과 경찰들은 사형 선고를 받고 소아다리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 아, 그 이제 인민재판 있었지. 저 반란 사건 때, 저 북국민학교라고 거기다가 모아놓고 저 사람이 저 우익 청년이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손 들어불면 그 인민재판이야. 그거 전부 총살해버렸어. 인민재판은 당시 북국민학교에서도 이루어졌다. 과연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잃을 정도로 많은 죄를 지은 것이었을까? 당시 마을 주민들은 강제적으로 집합되어 인민재판을 지켜보아야 했다. 인민재판이라는 공기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강제로 몰아다가 주위에 이렇게 내셔놓고 나까지도 끌려 나와서 구경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인민재판 때 같이 끌려 나가셨다고? 하면 거기까지 나와서 내가 구경을 했었지. 반란. 끌려 나간 게 아니라 구경을 가신 거라고? 아이, 동원을 했기 때문에 갔지. 누가 사람을 보려고 갈 것입니까? 어린 나이에. 안 그래요? 아, 저 사람 죽인다면 가겠어요? 안 끌려가면은 석양을 쓰고 보거든. 아, 이러면서 다음에 추적하면은 뭐라고 그래. 말도 못하고 나도 자보다 죽인다면 같이 가 죽을 것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 건물에서 거기서 재판을 받아갖고 나와갖고 사형을 시키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하고 정말이자면 직결 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옳습니다 하고 손 들라고 하면 들어야지 안 들 수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이요. 어째? 그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만은 나 혼자서 안 된다고 이렇게 손을 들 것이야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호응을 했던 거이지 마음이 달라서 호응한 것은 절대 없고. 마을 주민들은 반란군들의 선동에 의해 사형을 찬성하게 되었다. 만약 사형을 반대하면 자신들의 죽음도 면치 못했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이를 지켜